각 개별적으로 중요한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미국인데요. 왜 미국을 먼저 봐야 되느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리더 국가지요. 전 세계 경제의 거의 20%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기축통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금리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만 글로벌 상황에 대해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거에 따른 이제 글로벌 리스크나 상승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경제는 호황입니다. 호황.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였어요. 유일하게 중국만 2%대의 성장을 했고 나머지 뭐 미국, 한국, 뭐 일본, 유로 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보였는데 다행히 올해 초부터는 미국은 아주 호황입니다. 그 호황인 이유는 주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다우 존스 지수가 지금 뭐 34,000대로 올라가고 있고요. 1년의 경제 흐름 보면 작년 이제 코로나 상황이죠. 계속 지금 뭐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작년도 코로나 경제 침체, 왜 그러면 작년에 하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그 기저 효과로 해서 가지고 지금 현재 6%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의 어떤 경제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의 거의 뭐 수치상으로 한 14배, 15배 정도가 돼요. 그런 나라가 6%대를 보인다는 건 이거는 뭐 보통 호황이 아닌 겁니다. 근데 작년하고 합산을 해야 되니까 하게 되면은 뭐 한 2%대? 그 정도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행스러운 거는 미국이 빨리 코로나의 침체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경제의 호황을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수출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수입해서 쓰는 국가다 보니까는 미국에서 빨리 소비들이 이루어져야 전 세계 미국의 수출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만큼 호황이 되면은 신흥국들은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 회복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양적 완화, 완전 저금리에서 작년에 소비를 못하고 있는 그 잠재 소비력이 3조 달러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국가에서 양적 완화해서 재정 확대를 했고, 그러니까 이 소비력은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경기가 호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의 경기가 호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수출을 해서 빨리 경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미국은 이제 물가 안정 플러스 이 실업률을 되게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죠. 연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제 물가 안정 플러스 실업률, 그러니까 취업률이죠. 이제 한국은 조금 달라요. 한국은행에서 보는 거는 똑같이 물가 안정은 동일하게 보지만은 경제 성장률을 더 중시하고, 미국은 이미 규모 자체가 세계 리더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보다는 이제 이 취업,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실업률이 얼마큼 떨어지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업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프를 보게 되면 계속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4.8%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4.8%면 상당히 양호한 거거든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팬데믹 실업수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월 390만 원. 390만 원을 그 세대 지급을 해줬고 있거든요. 그것이 올 9월 6일 날 실업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다 학교가 개학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9월 학기부터 다시 개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자, 실업수당도 이제 끊어졌고, 이제 학교를 가다 보니까는 이제 집에서 계셨던 분들이 이제 취업에 이제 동참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향후 취업률은 더 점점 높아지고 실업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6%대의 경제 성장률 플러스 실업률이 낮아지고 당연히 취업률이 높아지는 경제 호황은 계속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미국은 실업률이 전체 낮아지고 있고요. 미국의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전 세계 글로벌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 주택시장은 지금 뭐 말도 못합니다. 미국도 15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중국도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한국도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정권 들어서 지금 뭐 2배 이상이 올라갔다는 게 지금 기사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상황이에요. 오히려 주택 지수를 보게 되면 한국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오히려 미국, 중국 이런 쪽에서가 훨씬 한국보다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집값이 많이 상승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경제가 호황인 경우도 있고, 저금리 양적 완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돈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아파트 이런 쪽으로 해서 가서 거기서 뭐 일부 이제 버블을 양산하는, 물론 가격도 올라가려겠지만 거기다 플러스 버블까지 포함해서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자산 버블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경제 호황을 바탕으로, 경제가 호황이 되니까 당연히 물가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이고, 고물가가 위험한 것이지 물가 상승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만약 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오늘 살 거를 안 사죠. 왜? 내일이면 물가가 떨어지면 내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가 점차 자꾸 뒤로 밀려서 경제가 오히려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물가 상승은 좋은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 뭐 5%대, 뭐 6%대 이렇게 되면 그거는 물가 상승 정도가 아니라 완전 급등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들이 안 좋은 것이지, 적당한 물가 상승 뭐 1%, 2%대 뭐 이 정도다 그러면 그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되게 좋은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글로벌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좀 5%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국은 지금 2.4에서 2.6%대의 물가 상승이다 보니까는 거의 물가 상승률로만 따지면 미국이 한국의 2배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에 대한 그 이유는 가장 먼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원유, WTI, 에너지,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아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0달러 선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만 지금 64%를 상승했어요. 작년도 그래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20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80달러까지 가니까는 거의 4배 이상이 상승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라서 올해만 64%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급에 대한 병목 현상, 그다음에 원재재 가격 자체가 상승한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가격도 6개월간 약 2배가 올라가지고 7년 만에 최고치. 에너지 관련 원자재들은 지금 뭐 연일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뒤에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중국에 대정정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물가 상승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수요가 급증을 한 것이죠. 왜? 작년에 소비 못했던 것이 올해 그냥 마치 뭐 한풀이 하듯이 그냥 막 소비를 이루어지니까는 소비는 급작스럽게 증가를 했는데 이 공급은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아직도. 왜 그러냐면 중남미라든지 아니면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서의 어떤 생산 공장들이 원활하게 지금 돌아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꾸 공급이 글로벌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합 위기가 에너지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코로나19 감소, 이제 점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지금 이제 회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10월 달 말 정도 되면 이제 백신 접종이 지금 70%대로 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점차 이제 코로나의 어떤 영향은 이제 점점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가 살아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공장 가동률도 높아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요를 따라갈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잡히고 나서 공장이 코로나 이전처럼 완전 회복돼서 한다 그러면 이제 점점 물가는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주요 산유국들, 소위 말하는 이제 오페크라고 표현하는 이런 산유국들이 기존의 증산 속도를 유지해서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왜 그러면 갑자기 소비가 늘어나면은 생산도 늘리면 될 거 아닙니까? 하루 원유 공급량을 늘리면 되는데 지금 오펙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늘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 늘어난 만큼의 가격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향후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산을
한다면은 당연히 수급은 조절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JP 모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유가가 2025년 배럴당 190달러 이를 수도 있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지금처럼 소비는 급등했는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면은 그럴 수 있죠. 왜? 소비는 늘어나는데 당연히 공급이 못 따라가면 당연히 가격 올라오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JP 모건은 지금과 같은 기조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시지, 이것이 만약에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야 갈 수가 없죠. 이렇게 가면은 정말 전 세계가 진짜 이거 유가 파동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경제가 다 침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지금의 상황이라면 이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이렇게 안 되기를 바랄 뿐이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종종 5.7%, 아까 얘기한 6%대로 간다 그랬죠. 근데 어쨌든 지금 물가 상승 때문에 이게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7%에서 5.6%, 뭐 0.1% 좀 하향을 했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40%를 이 상황에서 더 오른다 라고 한다면 1.5%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JP 모건처럼 경고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에너지 공급이 이제 원활해져야 된다라는 주문이나 마찬가지예요. 바람이에요. 누가 이렇게 되는 걸 누가 다 좋아하겠습니까? 유가가 1배럴당 190달러 가서 경제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 걸 과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거는 이럴 수 있다라는 경고고, 다른 말로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란다라는 바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될 확률은 높지는 않다. 조정을 할 테니까 분명히. 다만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럴 분명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사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글로벌적인 아주 세계적인 금융기관이에요. 그런 데서 쉽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한마디로 좀 경고고, 이렇게 안 되길 바란다는 바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크게 공포감을 갖는다든지 압력을 받게 되면은 또 경제 또 주체로서 또 활동이 제약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큰 공포감을 안 갖기를 하는 바람입니다.